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종열입니다. 네, 찬문TV 최종열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숨가쁜 내용들이 많았던 네. 지난 주말과 휴일, 이제 월요일입니다. 이제 네. 내일은 또 그 의대 증원 때문에 네. 전공의들이 지금 파업을 한다 그래서 네. 예, 이게 지금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네. 또 정부는 초강경 대응을 한다고 하고 네. 예, 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 뭐 사직을 하겠다, 예, 동맹 휴학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돼야 되겠고 네. 이와 더불어서 시도수도 정상화돼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서 네.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얘기하자면 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장 또 총선도 있고, 네. 예, 우리가 뭐 다 뭐 관여할 수는 없는데 네. 눈앞에 닥친 것만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전공이 참 데모를 한다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쳐다볼 때는 왜 꼭 데모까지 가야 되느냐? 네. 좀 타협의 여지는 없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정말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이 세 나라를 이해 못하면은 이런 걸 역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 나라를 네. 사단 나라가 완전히 사로쥐고 그래갖고 이제 참 세상을 멸망의 고통수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것이 세상 나라를 잡고 있는 사단 나라의 소원이고 그들이 이제 그들이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네.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를 갖다가 살려놓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이걸 선택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사단의 종이라고 했는 모든 조직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을 공격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그래? 네. 죽여야 되고 대한민국 정치를 공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세 나라를 이해하면 눈에 동시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쳐다볼 때 그중에 이제 사탄 나라에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데는 사단이 만들어낸 사단 나라에서 만드는 카르텔이 있어요. 네. 그 사단 나라가 만드는 카르텔이 있는데 그중에 네. 첫 번째가 보면 병주고 약주계는 병주고 약주계는 병마가 만들어내는 프레임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면 악마가 만드는 프레임도 있어요. 그리고 각종 이제 공포감서부터 재앙을 불러들이는 네. 제마가 만드는 프레임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병마가 만들어내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네. 지금 전공련 데모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병마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그 사단이 만들어낸 카르텔, 이런 것들을 이해하자면 이게 이해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런 의미를 놓고 보면은 병원도 이제 많은 사람이 이러잖아요. 의술이 발달이 돼서 요즘은 뭐 조기에 그 진단만 나오면 무슨 병이 고친다. 그렇게 말해 그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이고 의술이 많이 발달되고 좋은 병이 아무리 많아 본들 병원에 한번 대형 병원 가보세요. 아산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이제 진찰 받으려면 얼마 전에 저기 예약을 해야 되나요? 그 이게 상상을 못하게 계시니 그럼 가서 보면은 아산병원한테 하루에 진료받는 사람이 2만 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2만 명이 몰려보면 한번 상상을 해봐요. 1만 명만 모여도 엄청나게 대단한데 그렇죠. 2만 명이 모이면 그래요. 그리고 서울은 또 가서 보니까 서울엔 뭘로 먹고 사는가 이럴 때 주차비 받아서 먹고 산다 하더라고. 그래. 건물에 주차하러 들어갔다 한 2-3시간 만에 나오면 2만 몇천 원, 3만 원 막 이래 돼요. 맞아요. 예. 아, 그렇구나. 이제는 뭐 주차 요금 받아 먹는 게 맞다고 하는 것처럼 병원도 많이 발달, 병을 고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병원에서 병을 잘 고친다면은 그렇다면 병원이 한산해져야지. 그것이 바로 명의들이 있는 거고 병원의 역할인데 이 병원에 있는 관련자들이 참 뭐 한마디로 내놓고 보면은 자기들 겉에는
뭐 의술이 어쩌고 병원의 진료가 어떻고 막 이러는데 네. 뒤에서 보면은 뭐냐 숨은 그림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를 보니까 네. 첫 번째는 뭐 교육의 부실화, 두 번째는 지방 의료 활성화가 힘들다. 네. 세 번째는 진료비가 이제 상승된다 이렇게 네. 겉으로 나온 얘기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실제 또 파고 들어보면 네. 그 뭐 의료 저기 교육에 그 의료 교육 바꿔야 합니다. 왜 바꿔야 되냐면은 네. 이거 제약해서 만들어낸 프레임, 네. 제약해서 만드는 매뉴얼에 따라가 그 의대가 운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의과대학교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은 이렇게 저 관리해야 된다. 이런 병에는 이런 약을 써야 된다. 네. 이렇게 제약회사는 매뉴얼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의사가 나와요. 네. 그렇게 질병에 대한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이런 교육은 거의 전무한대가 의대 교육의 부분이 하나다. 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에서 보면 의대도 교육을 좀 여기 잘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생명을 존중하고 네.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뭐라 그러면 내가 병원과 의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플 필요는 없어요.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서 일부러 수술하고 조직 검사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네. 똑같은 게 의료 교육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네. 자, 어쨌든 그 서울의 그 빅5, 네. 빅5의 병원에 이제 그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네. 지금 그 입원 수술, 그다음에 진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로 돼야 되는데 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게 뭐 졸속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아까 얘기 들어보면 이게 정부가 무조건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전문의가 다 얘기 들어서 진단이 된 조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소통이 좀 돼서 이런 그 불승하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네. 요건 이렇게 맡겨놓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더스의 또 정상화를 또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시더스는 이제 경영 조직의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하면서 좀 굉장히 착잡해지고 네. 우울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상하게 왜 한마음이 안 될까 했더니 정말 질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가 봐요. 네, 예. 여기도 예. 지금도 이제 조금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걸 놓고 네. 전공의들이 반대하는 것 같지만은 네. 그 사람들 속내는 네. 다 발톱을 이렇게 탁 이렇게 헐키려고 하는 것처럼 네. 뒤에는 이게 뭐요?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해야 되거든. 네.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네. 사단의 전략은 타협을 안 합니다. 대적하는 거요. 반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뜻 자체가 거기 들어갔어요. 네. 대적자, 반역자 이게 있단 말이야. 네. 그게 사단 나라에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이렇게 네. 석가모니 여기 고타마 시타르타가 네. 29세에 여기 출가를 해서 35의 도를 깨달았어요. 네. 그 사람이 깨달은 도가 뭐냐면은 인간의 108번뇌를 갖다가 없애는 것이 깨달았어요. 네.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뭐라고 말하면 이래 108번뇌를 없애는 길은 딱 하나 있다. 네. 그게 뭐냐 욕심을 없애면 된다 이거예요. 욕심을.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욕심을 버리고 다 욕심을 버려갖고 그래가 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뇌가 없는 상태. 그냥 무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무내가 아니고 무와. 무화. 내가 없는 상태가 예, 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깨달았다 이래요. 그래서 사실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이 무화지경까지 들어가게 만들면 네.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전부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밥그릇 사람과 자기들의 권리와 자기들이 뭔가를 갖다가 이제 여기 힘을 갖다 축적하고자 하는 거 요건 뒤에 감춰놓고 네. 그래놓고 정부가 하는 이렇게 무조건 달려들어. 그리고 반역이라 이게 대적자, 반역자들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래가요. 그리고 이제 시더스 정상은 또 시더스가 이제 대한민국을 갖다가 여기 경제 대국으로 네. 그리고 세계를 갖다 살려나는 이런 걸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면은 국내의 정치 상황과 뭐냐면은
여기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도록 해야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네. 세계로 나가려면 세계 국제 정세나 국제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되는 거는 곧 그게 작게 들어가면 시더스 같은 네. 진짜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네. 이게 정상화돼야지 되는데 네. 일단 이제 정상화되려면 첫 번째가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상황 판단을 첫 번째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혼란을 가져왔어요. 네. 회사가 이제 여기 오면 시더스가 여기 중단되게 된 이유는 외부적인 요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내부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또 경영 부실도 있어요. 네. 그럼 이게 경영자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진단해야 되는데 지금도 말하다 보면 경영자 부실은 하나도 없어. 내부적인 요소는 또 다 감춰놨어. 네. 그래 놓고 저기 뭐냐면은 MBC가 공격해서 이렇게 죽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여기 뭐냐 신천지 네. 또는 뭐 백두산 카페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놓고 얘기해가면서 네. 이거는 외부적인 요소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지만은 네. 그거 외에 내부적인 요소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내부적인 요소는 다 감춰놓은 거예요. 네. 그 내부적인 요소가 지금도 참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도 회장이 말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이석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경영단장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해. 말 안 들어. 그래 놓고 자기들이 만약 면제부 줄 거 마냥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네. 그래갖고 이제 보석으로 나오는 거 이거 놓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네. 그렇지. 그 이런 것들이 참 내부적인 요소를 자기 치부를 여기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된 걸 가리기 위해서 여기 팬덤들 중에서도 너무 많은 돈을 받았어. 그리고 너무 방탕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말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래 놓고 그걸 담기 위해서 막 일이요. 그러니까 지금 순수한 팬덤들은 댓글에서 내가 느껴지는 건데 네. 왜 이성희 변호사는 이상원 회장 석방을 반대하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면은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하나요라고 하는 거는 누가 그렇게 또 선동을 하면서 저 이성희 변호사는 회장 석방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예, 아니라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회장이 빨리 나오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 내 이러잖아요. 예. 나온다고 해서 그 양반 돈 싸지고 있어요. 차떼기로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생각이 가벼운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이성희 변호사가 왜 반대하냐, 왜 반대하나요? 자꾸 이렇게 댓글이 달리거든. 그러면 일일이 답해 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네. 상황 판단하는 데 있어도 외부적인 요소, 네. 두 번째 내부적인 요소, 세 번째 경영 부실.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경영 부실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다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그 회장만 나만 끝나는 거 이래 생각해요. 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개인적 요소도 여기 그렇죠. 접목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상황 판단도 좀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올바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직 정비를 하는 데 가서는 또 두 번째 뭐냐. 네. 지금까지 쳐다보면은 우리 속담 이런 말 있잖아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야죠. 네. 그럼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라는 말은 왜 합니까? 맡길 놈한테 맡겨야지. 그거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면 그게 맡겨집니까? 네. 이런 거하고 똑같이 경영 조직도 정비를 하려면은 첫 번째가 사람이요. 네. 어떤 사람이 경영을 하느냐 이것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을 갖다 구성 멤버를 어떻게 짜야 되는 얘기가요? 그거 짤 때도 이게 반드시 정상화를 시키고 세계화하고 이걸 가려면은 정상화인데 그 4가지, 5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든지 여기 누굴 만나든지 가만히 자세히 들어봐요. 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제가 딱 들을 때 뭘 듣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아, 예. 첫 번째가 예. 우리말에는 거 봐봐. 못된 짓 하면 우리가 클 때 다 이랬어요. 이 자식아 하늘도 두렵지 않냐? 네. 천벌을 받을 막 이러죠. 그렇죠. 그냥 하늘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하늘이 뭐 그래. 안 두려워하거든요. 예.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이게 믿으라 믿으라 이 차원 달라요. 예. 악한 일을 행할 땐 천벌 받을 거가 있던 두려움.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야지 이 사람은 잘 어울려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제 덕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네. 그 재능도 있고
덕도 있어야 돼요. 예. 이 사람이 살아온 과거, 성장한 배경, 그저 학창생활 시절, 형제들 중에 몇 번째다 이런 걸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재능도 있고 덕도 있는 걸 딱 판단하죠. 그 두 번째가 재덕을 겸손한 사람이라 돼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진실해 갖고 망할 짓을 안 해야 돼요. 망할 짓을 하면 대가서요 그거. 그렇죠. 저기 다 10년 공부 나무 앞에 답을 하는 거 마냥 잘해놓고 공동탑 무너져 딱 망할 짓을 딱 하고. 이거 돈 쫙 벌어놓고 노름해서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돈 여기 여자한테 다 줘버리고. 이러면 진실에 대해서 망할 짓을 안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해야 되거든. 마지막 번에 있어요. 사람이 좀 정직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뭐가 있느냐면 이게 불이한 이익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꽁돈 먹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저기 뇌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끼면 안 돼요. 그래서 조직 정비하실 때 사람이 사람 삶할 때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가 재덕을 겸손한 사람이요. 세 번째가 진실해 갖고 망할 짓을 안 해야 돼요. 그래 놓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불이한 이익을 멀리할 줄 아는 사람. 콩난데 콩난고 판난데 판난 이런 것처럼 정직하게 일을 하지 1인기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에 된 사람은 믿어도 돼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생선을 고양이할 때 맡기는 거면 이런 사람들은 조직이 갖춰져 있으면 경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쪽에서도 담아내는 경영 조직 정비는 바로 인적을 이익을 갖춘 이런 사람은 세팅이 되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러 하려면 세수로는 세포대에 담아야 돼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다가 정말 지금까지는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했어. 한두 사람만 가지고도 됐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상으로 담아가려면 사실상 이런 걸 딱 놓고 우리가 그림도 무슨 그림을 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해온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데이터를 갖다 관리하고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여기다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자산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가르친 게 우리들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왔던 걸 빼놓고 이거를 우리가 해왔던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다가 이거 청산 절차를 밟으러 가는 회사 이미 망했어. 나눠주자. 이래 다시 해서 선수금을 찾아주고 끝나겠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이걸 살려낼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방판하는 사람에다가 담아보면 방판하는 사람이 이걸 담아낼 수가 있나요? 그럼 직판하는 사람한테 이걸 갖다 놓으면 이거 담아낼 수 있나요? 또 펀드 좋아하던 사람이 이거 갖다 이거 하면 펀드 하는 사람이 이걸 씻어서 살려낼 수 있는 그림 자체가 그런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데 참 이거 지켜보면서 가만히 볼 때 사실상 이런 걸 나누고 싶어서 김상인 저기 단장을 좀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못 만났어요. 이 양반 들어도 좋아 괜찮아요. 본인이 못 그리면 그리는 사람한테 만나서 그림을 도울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상황 판단하는 걸 진단해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 판단 정확하게 해야 되고, 조직, 경영 조직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수론 세부대에 담아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지 무조건 급하다고 막 이래갖고 그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시더스의 정상화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대한민국도 정상화 시키려면 지금 한두 가지 손볼 게 아닙니다. 그럼요. 또 시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시더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상화처럼 정리를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잘해야 되고 아까 뭐 경영 조직도 정비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 나눴고 저한테 주어진 거는 언론. 언론 개혁. 그럼. 그렇게 이제 우리 저기 대표님은 내 얘기하면서 사상 정화, 지식 세탁, 말 걸러내면서 언론이 죽이는 말 하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만들고 죽이는 단어 쓰던 사람을 살리는 단어 쓰게 하고 언론을 정상화 시키는 거는 우리 대표님이 하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분야에 제가 초점을 잡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더스가 이렇게 이제 부실해진 원인을 좀 잘 찾아봐서 네. 시더스가 회복이 되는데 네. 예, 언론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예. 시더스 정상화를 위해서 찬문TV 최정열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